늙은 게 어디서 깝치고 있어. 너 오늘 손 좀 봐야겠다. 건달 중 하나가 노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 쪽으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죠.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이른 출근길을 재촉하는 발걸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시간이죠. 고요한 복도를 걸레질하는 75살 노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강철우 할아버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꼼꼼하게 먼지 하나 없이 바닥을 닦고 창문에 얼룩을 지우며 손길이 닿는 곳마다 빛이 납니다. 강철우 할아버지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일어나 오피스텔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만드는 일, 강철우 할아버지에겐 이것이 하루의 시작이자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강철우 할아버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죠. 과거 국가를 위해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던 전설적인 특수첩 보요원이었어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위험한 임무들을 완벽히 수행했던 그가 이제는 오피스텔 청소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 강철우 할아버지는 적진에 잠입하여 중요한 정보를 빼내오고 타국의 스파이들을 제압하는 일이 일상이었죠. 그때의 긴장감과 아드레날린은 이제 먼 기억일 뿐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강철우 할아버지는 아직 잠든 손녀 강다은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13살 다은이는 강철우 할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이유죠. 다은이의 부모님, 즉 강철우 할아버지의 아들과 며느리는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강철우 할아버지는 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조용히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사고 후 울음을 그치지 못하던 어린 다은이가 말했던 이 한마디가 강철우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철우 할아버지는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손녀와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살기로 했죠. 특수요원으로서의 화려했던 경력,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까지 모두 잊고 말입니다. 아침이면 손녀를 깨워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청소와 빨래를 하고 저녁이면 다시 손녀와 함께 저녁을 먹는 소소한 일상. 이것이 강철우 할아버지의 새로운 삶이 되었어요. 오피스텔 주민들은 강철우 할아버지를 그저 성실한 청소부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이었으니까요. 허리가 약간 굽은 모습, 손에 낀 고무장갑, 그리고 늘 단정한 모습으로 인사를 건네는 친절한 청소부. 그 누구도 강철우 할아버지가 한때 적의 심장부에 잠입해 첩보 작전을 펼쳤던 요원이었다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피스텔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7층에 위치한 한 사무실, 그곳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태수라는 40대 남자가 운영하는 고리대 금업 사무실이었죠. 겉으로는 합법적인 대부업이지만 실상은 폭력 조직과 연계된 불법 고리대 금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던 강철우 할아버지의 귀에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벽 너머로 들리는 협박과 폭언, 그리고 겁에 질린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까지. 강철우 할아버지는 걸레질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죠. 최근 몇 달 동안 조태수와 그의 부하들은 오피스텔 주민들, 특히 노인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협박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강철우 할아버지가 복도를 닦고 있는데 조태수의 부하들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눈에 청소 중인 강철우 할아버지가 보였나 봐요. 늙은 청소부 따위가 감히 우리를 쳐다봐? 그러고는 강철우 할아버지가 방금 닦은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의 눈에 순간 날카로운 빛이 스쳤지만 이내 가라앉았어요. 손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참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고 있었습니다. 특히 약한 노인들과 여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 그랬죠. 강철우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걸레로 침을 닦아냈지만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 속에는 무언가가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의 평화로운 일상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강철우 할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조태수와 그의 부하들이 오피스텔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이 더욱 잦아졌기 때문이죠. 특히 노인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협박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는 복도를 청소하며 그들의 행패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손녀와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조태수의 사무실 앞에서 낯선 소동이 벌어졌어요. 70살쯤 되어 보이는 한 노인이 조태수의 사무실을 찾아와 무릎까지 꿇으며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제발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손자 병원비 때문에 돈을 썼지만 다음 주에는 꼭 갚겠습니다. 노인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조태수는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2명의 건달은 비웃음을 터뜨렸고 그중 한 명이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노인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는 이 광경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지만 여전히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늙은 게 어디서 깝치고 있어? 너 오늘 손 좀 봐야겠다. 건달 중 하나가 노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강철우 할아버지가 걸레를 내려놓고 그들 쪽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만들 하게. 차분하지만 힘이 실린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나온 방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또 다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윤재식 할아버지였죠. 74살의 윤재식 할아버지는 오피스텔 2층에 있는 바둑기원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매일 바둑을 두러 오는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던 인물이었죠. 윤재식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주변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건달들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노인 한 명 더 나타났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리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또 늙은이가 나타났네. 둘 다 손봐줘야겠어. 건달 중 하나가 윤재식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윤재식 할아버지는 단숨에 건달의 공격을 피하고 몸을 틀어 그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너무나 빠른 동작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건달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건달이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고 윤재식 할아버지의 등 뒤로 접근했습니다. 그 순간 강철우 할아버지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는 마치 청소도구를 다루듯 자연스럽게 빗자루를 휘둘러 건달의 손목을 쳤습니다. 날카로운 금속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전히 치사한 수법을 쓰는구만. 강철우 할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강철우 할아버지의 모습에 주민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조태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재촉해 급히 사무실로 돌아갔고 복도에는 긴장감만이 남았죠. 강철우 할아버지와 윤재식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와 인식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 속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98년 외환위기 당시 국가 경제를 위협하던 해외 투기 세력에 맞서 비밀 작전을 펼쳤던 날들. 2000년대 초 국제 테러 조직의 국내 침투를 막아낸 위험천만했던 임무까지 두 사람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써왔던 동료였습니다. 이야, 세상이 참 좁군. 윤재식 할아버지의 말에 강철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과거 같은 특수요원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동료였어요. 운명의 장난처럼 같은 오피스텔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위험에 처한 노인을 도와 안전한 곳으로 보낸 후 바둑기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랜만에 바둑을 두며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주민들은 두 노인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평범하지 않은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노인의 재회는 조용히 이루어졌고 오피스텔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오피스텔에는 어제의 사건이 소문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두 노인이 건달들을 제압한 이야기는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강철우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무언가 특별한 인물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한편 바둑기원에서는 윤재식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바둑기원 주인과 단골들이 그를 둘러싸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지만 윤재식 할아버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바둑에 집중했어요. 그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바둑기원으로 찾아온 한 주민이 심각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재식 할아버지, 조태수 패거리가 복수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바둑기원이고 뭐고 싹 다 엎어버린다고 큰 소리치고 다닌대요. 주민의 말에 바둑기원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바둑기원 주인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윤재식 할아버지는 바둑알을 손에 쥐고 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경찰 오기 전에 여긴 쑥대밭이 될 거야. 그냥 우리가 정리하는 게 빠르지 않겠나? 윤재식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강철우 할아버지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주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평범해 보이는 두 노인이 어떻게 폭력 조직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윤재식 할아버지는 강철우 할아버지를 찾아 오피스텔 청소도구 보관실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강철우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걸레를 빨고 있었습니다. 윤재식 할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하자 강철우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걸레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는군. 강철우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었어요. 손녀와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과거를 잊고 살아왔는데 이제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약한 이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외면할 수도 없었죠.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윤재식 할아버지의 말에 강철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바둑기원으로 돌아와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특수요원으로 활동했던 예리함과 날카로움이 되살아났어요. 그날 저녁 강철우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녀 다은이가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대로 모든 것을 접고 다은이와 함께 떠나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게 도망치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다은이에게 내일은 학교가 끝나면 친구 집에 가 있으라고 당부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다은이의 질문에 강철우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아니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이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강철우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분함이 묻어났지만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강철우 할아버지는 오래된 트렁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특수요원 시절 사용했던 몇 가지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트렁크를 열고 그 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전 사용했던 특수통신 장비와 작은 메모장이 있었어요. 메모장에는 비상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는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고 상대방은 곧바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철우 할아버지와 윤재식 할아버지는 바둑기원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바둑을 두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두 노인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차분한 모습에 점차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기울자 바둑기원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이제 결전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바둑기원 주변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가게들은 일찍 문을 닫았고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붐벼야 할 오피스텔 로비마저 한산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듯 주민들은 집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둑기원 안에서는 강철우 할아버지와 윤재식 할아버지가 창가에 앉아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있었어요. 바둑알을 놓는 소리만이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것들이 몇 명이나 올까? 윤재식 할아버지가 바둑알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10명 정도는 올 거야. 조태수 성격에 자존심 상한 일이니 수아들을 모두 동원할 테지. 두 사람은 여유롭게 바둑을 두고 있었지만 그들의 감각은 예리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특수요원으로 활동하며 단련된 직감이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강철우 할아버지는 문득 손녀 다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행히 친구 집에 보냈으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11시가 되자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걸어오는 소리였어요. 강철우 할아버지와 윤재식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일어나 바둑판을 정리했어요. 바둑알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상자에 담는 모습은 마치 의식을 치르는 듯 했습니다. 준비는 됐나? 윤재식 할아버지의 물음에 강철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바둑기원 뒤편으로 걸어가 전등을 껐습니다. 이제 바둑기원 안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어렴풋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림자 속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둑기원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조태수와 그의 부하들이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심지어 칼까지 든 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수심과 흥분이 가득했어요. 12명 남짓한 건달들이 바둑기원을 둘러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이 노인네들, 어디 숨었어? 오늘은 도망칠 수 없을 텐데. 조태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수적 우세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 어둠 속에서 두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애송이들. 아직도 우리가 만만해 보여? 강철우 할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어요. 건달들이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돌아섰을 때 갑자기 전등이 켜졌습니다. 순간적인 밝음에 건달들의 눈이 부셔 잠시 시야를 잃었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두 노인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윤재식 할아버지는 가장 가까이 있던 건달의 팔을 잡아 비틀어 방망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방망이로 다른 건달의 무릎을 가볍게 쳤습니다. 건달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강철우 할아버지는 쇠파이프를 든 건달에게 다가가 손목을 정확히 쳤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진 건달은 파이프를 놓쳤고 강철우 할아버지는 그것을 공중에서 낚아채 건달의 어깨를 때렸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 좀 무섭다는 걸 알려줘야겠군. 윤재식 할아버지의 말과 함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노인의 움직임은 놀라웠어요. 그들의 나이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민첩함과 정확성으로 건달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특수요원 시절 배운 기술들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죠. 한 건달이 칼을 휘두르며 강철우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어요. 강철우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옆으로 몸을 피하며 건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칼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강철우 할아버지는 건달의 팔을 등 뒤로 꺾었어요. 건달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재식 할아버지도 두 명의 건달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었어요. 그는 바둑알통을 던져 한 명의 얼굴을 맞추고 다른 한 명은 발로 차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동작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유연했어요. 조태수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우 할아버지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조태수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강철우 할아버지를 위협했어요. 이봐, 할아버지. 이 칼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까? 적당히 설쳐야지. 조태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조태수가 칼을 휘두르자 강철우 할아버지는 손바닥으로 그의 손목을 정확히 쳤습니다. 칼이 떨어지고 조태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강철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불과 5분 만에 12명의 건달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모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제압되었어요. 강철우 할아버지와 윤재식 할아버지는 숨조차 거칠어지지 않은 채 조태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는 조태수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조태수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그는 특수요원 시절의 위압감을 다시 한번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앞으로 이 건물 근처에서 얼씬도 하지 마. 다시 한번 주민들을 괴롭히면 넌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할 거다. 강철우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무언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흘러나왔습니다. 조태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본 듯 떨었어요. 이제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았죠. 강철우 할아버지는 조태수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조태수는 더 이상 저항할 의지도 없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네, 내일 사무실 빼겠습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오지 않을게요. 조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서둘러 바둑기원을 빠져나갔어요. 강철우 할아버지와 윤재식 할아버지는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옛 시절의 감각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녹슬지 않았군. 윤재식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바둑기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의자와 테이블을 치우고 흐트러진 바둑알을 모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다은이에게 돌아가야겠군. 강철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는 손녀가 걱정되었어요. 윤재식 할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바둑기원을 나와 각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강철우 할아버지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은이는 이미 돌아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는 손녀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다은이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늘 일이 있고 나서 더 이상 위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불안했던 거예요. 강철우 할아버지는 다은이의 이불을 고쳐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돌아보았어요. 그는 오랜만에 특수요원으로서의 감각을 다시 느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던 그 시절이 문득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손녀와의 평화로운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철우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오피스텔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주민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고 청소도구를 들어주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강철우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어요.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는 쑥스러움에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을 평범한 청소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민들은 그를 영웅으로 여기고 있었죠. 7층에 있던 조태수의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그들은 사무실을 비웠어요. 강철우 할아버지는 그 자리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마치 과거의 흔적을 지우듯이 말이죠. 오후에는 바둑기원에 들렀습니다. 윤재식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기원에 있던 노인들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바둑기원 주인은 특별히 차를 준비했어요. 두 분 덕분에 우리 모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둑기원 주인의 말에 윤재식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도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두 사람은 평소처럼 바둑판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질 것 같은데? 강철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윤재식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고 보자고. 두 사람은 다시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무거운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해 보였죠. 저녁이 되자 강철우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다은이는 할아버지를 보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우리 학교 근처 바둑기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요?
두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줬다고요. 혹시 다은이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는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다은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는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까? 다은이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고 손녀와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강철우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동료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꿈은 서서히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철우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몸이 더 가벼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손녀 다은이의 방을 들여다보았어요. 다은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는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정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복도에는 더 이상 불안한 기운이 감돌지 않았고 로비는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여전히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행동의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이 공간을 지키는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에 윤재식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는 평소처럼 바둑기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지만 실은 강철우 할아버지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청소도구 보관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제 일 이후로 주민들이 많이 달라졌더군. 모두 안심하고 생활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윤재식 할아버지의 말에 강철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변화를 느꼈어요. 과거에는 불안에 떨던 노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 다니고 젊은 주민들도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약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건 볼 수 없잖나. 강철우 할아버지의 말에 윤재식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과거 특수요원 시절의 신념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정의를 향한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후 강철우 할아버지는 오피스텔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그는 며칠 전 조태수에게 빚 독촉을 받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제 손자도 이제 편안하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강철우 할아버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이 번졌어요. 그는 오랜만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다은이는 학교에서 들은 소문을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오피스텔에서 두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학교까지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다은이의 눈은 호기심과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어요. 할아버지, 나 진짜 멋진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였네. 다은이의 말에 강철우 할아버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다은아, 진짜 영웅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매일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란다. 다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웃었어요. 강철우 할아버지는 손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오피스텔에는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어요. 조태수의 사무실이 있던 자리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죠. 강철우 할아버지와 윤재식 할아버지도 조금씩 도움을 주었어요. 도서관 한쪽에는 바둑과 장기를 둘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는 이제 도서관도 청소하게 되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책장에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은이와 함께 와서 책을 읽기도 했죠. 윤재식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도서관에 들러 다른 노인들과 바둑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주민들은 존경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느 날 강철우 할아버지는 윤재식 할아버지와 도서관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년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저도 바둑 가르쳐 주세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년의 말에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가 소년을 바둑판 앞에 앉혔어요. 그리고 천천히 바둑의 기본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란다. 인생과 같아. 때로는 물러서야 할 때도 있고 과감히 나아가야 할 때도 있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야. 그리고 약한 돌도 함께 지켜주는 마음이 필요하단다. 소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강철우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특수요원으로서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고, 이제는 평범한 청소부로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를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강철우 할아버지와 윤재식 할아버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오피스텔에서 조용히 살아갈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노인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특수요원의 정신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피스텔 주민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질 것입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며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죠. 다은이는 할아버지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고 강철우 할아버지는 손녀와 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때때로 그는 청소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바로 소중한 이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의미였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